네, 어제 급락했던 시장 오늘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코스피에서는 아세아 제즈의 거래량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한가로 출발하고 있고요. DS잔석이라든지 HJ중공업, 어제 하락했던 조선주안에서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비전이 올라와 주는 가운데 토니몰이나 이수페타시스, DI 같은 모습도 포착이 되고 DB하이텍 같은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움직임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TCC 스틸도 7%대 상승폭을 강화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딥노이드입니다. 18%대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터치했던 ABL바이오 오늘도 14%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4조 원대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 속에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더니 오늘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맥스가 10%대 빨간불, CS 베어링도 8%대 오르막길 걷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파도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코스닥 안에서도 강한 모습이고 알맥과 현대 에버다임도 6% 이상의 움직임, YC 역시나 6%대 상승 곡선 그려내면서 9,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가 큰 폭으로 요동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4에서 5% 가까이 하락했던 시장은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오보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더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가짜 뉴스라고 못을 박으면서 다시 하락으로 출렁였습니다. 이런 그림을 안고 출발한 우리 증시 어제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오늘은 상승폭이 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나란히 오르막길 걷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한 좋은 실적을 공개하면서 오늘 예상보다 높은 실적 그리고 간밤에 나쁘지 않았던 반도체주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3%대 상승세, SK하이닉스 어제는 10% 가까이 9.5%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4%대 빨간불 켜고 있고요. LG엔솔도 2%대 상승불 달리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 4%대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와 준 모습인데 오늘장 간밤에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수출 소식이 있었죠. 오늘장 4% 상승 가도 달리고 있고 KB금융이라든지 ATD, 현대중공업도 3.8%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거래량이 가장 강한 종목은 ABL바이오로 12%대 상승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등, 코나아이 그리고 아바강 컴퍼니 같은 정치 테마주들의 모습도 오늘 포착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프리마켓 상황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장전에는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경상수지는 7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기록이 되면서 22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오늘장 투자 심리를 움직일 수 있을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 미리 체크하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우넷 현상준 파트너, 나연우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상준 파트너님 3월 13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게 바로 솔트룩스입니다. 지금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향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요새 시장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 어제 그래도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던 솔트룩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LLM 모델, 그러니까 루시아 2.5를 출시를 하면서 동시에 AI 쪽에 정말 강점이 있다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늘 거래량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래량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항상 좀 보면은
강한 흐름이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항상 거래량이 먼저 나오고 나서 눌려주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으리라 보고요. 최근에 지금 3만 원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전 고점인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룸이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혹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분할로 매도하시면 좋겠다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다소 부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을 한해서 3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인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교적인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 보이는 섹터가 있는데 통신주입니다. 경기 방어주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통신주 앞으로 전망들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연호 파트너님? 예, 통신주는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좀 안정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관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변동성 측면에서도 가장 좀 안정적인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통신 3사들 SK텔레콤, KT, LG 이쪽에서 다 지금 1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익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기업들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주력 사업이 통신 사업이었다면 이젠 AI 사업으로 신사업으로 본격화를 하고 있어요. AI뿐만 아니라 이런 양자 쪽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면서 매출 성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저는 이 종목들에 접근하실 때 굉장히 좀 움직임이 크지가 않은 안정형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제가 그 반도체 섹터를 저점 기회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기회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통신주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형으로 좋겠지만 최근 시장 흐름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기회로 보실 때는 좀 반도체 종목들 그런 쪽에다 집중을 해보시자, 이런 전략까지 제시드리면서 통신 쪽에서 중소형주로 솔리드를 관심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는 어떤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예, SK텔레콤의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 벤더사거든요. 그리고 벤더사이면서 앞으로 SK텔레콤이 양자통신 이런 사업을 진출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독보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통신 장비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 북미 쪽 이쪽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솔리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주가 낙폭 메리트를 불러오고 있거든요.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고 고점 대비 상당한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기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된다.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리드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바이오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즉 의약품과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품목에서는 제외가 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FDA 허가 지연 우려까지 겹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상준 파트너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의약품 전반적으로 뭐 관세에서 좀 제외됐다. 근데 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의약품 섹터 자체가 좀 쓸려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단순히 뭐 관세가 부과됐다 해가지고 뭐 내려갔다기보다도 시장 자체가 좀 내려가서 좀 약세를 보인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대별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지금까지 왜 의약품이 좀 빠졌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왜 빼기가 쉽지 않냐면은 이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관세를 매기게 됐을 때 자국민에게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의약품을 앞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단순히 뭐 이제 의약품 자체를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국민에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서 개별 관세,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켓까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수 흐름에 따라 내려오기는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4월 말에 미국 암 연구학회가 있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펩트론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4월 초, 그러니까 4월 말에는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에 4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 좀 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펩트론도 이에 해당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체 항물 접합체계 ADC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IP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표적적인 어떤 발현이 낮거나 암세포 간 이질증이 큰 경우에는 약물 유입 효과가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어떤 그런 표적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발성으로 보면은 최근에 많은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서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좀 많이 쓸려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펩트론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특히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4월 1, 2, 3일 그 사이에 어떤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일 날 급등을 좀 했었죠. 한마디로 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펩트론과 같이 이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들 묶어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더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아직 유효한 걸까요? 네, 그것도 좀 유효하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암 관련된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려요. 매년 4월 초중순에는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강력한 섹터, 강력한 호재를 좀 먼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프리마켓에서 오름세 보이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주목해 볼만 하겠습니다. 노르웨이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도입을 추가로 하겠다, 이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전체 규모가 한 8천억 원 정도 될 걸로 알려졌는데 어제 나연우 파트너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략주로 택했었는데 이 소식이 내심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내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방산 섹터는 저는 올해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런 굵직굵직한 방산 기업들 굉장히 해외 수출을 잘하고 있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특히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굉장한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무장을 한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가격 메리트도 있고 성능도 뛰어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단기 관점에서도 기회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지금 국방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 당연히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이런 중동,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분쟁, 이런 동아시아 지역까지 글로벌적으로 분쟁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들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관세 영향에 그렇게 크게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어제 추천주로 제시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짚어보면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해외 수출 부분이죠.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 저녁 시간대 공급 계약까지 나왔거든요. 추가 공급 계약까지. 그래서 이런 유럽 쪽에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중동 쪽에서도 다른 무기들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제가 추천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어제 눌림받았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 갖는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주요 품목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MNC 솔루션까지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공시를 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3조 원, 매출 전망은 30조 원으로 전망을 하면서 사실 시장 예상치가 매출 19조 원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관세 충격에 우리 시장에서 수출주들이 주로 하락한 가운데 이제
주요 내수주들이 그래도 선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해서는 유상증자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기존의 3조 6천억 원대에서 2조 3천억 원대로 축소가 됐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뉴스들 종합적으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어제 관세 충격으로 수출주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요. 내수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세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지만 추경 편성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현상중 파트너님 주요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아무래도 내수주.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전에도 보시면은 급락할 때 제일 많이 오르는 것들이 뭐 SK텔레 예전까지 SK텔레콤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결국에는 내수주, 통신주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데요. 단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내수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보면은 경기 부양책 등 내수 경기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계속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수주가 많이 선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을 했고 또 그런 다른 유통주 같은 경우에 신세계라든지 뭐 리테일 관련주들은 0%대 그리고 농심과 오리온도 한 1%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을 좀 방어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정부가 지난달 말 이제 10조 원 규모의 이제 추경을 예산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당론에 의해서 좀 30조 원까지 좀 확대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여야가 아무래도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어떤 그런 내수주 좀 보시면은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수주라 하면 사실 유틸리티, 유통 그리고 음식료주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한국전력을 좀 갖고 왔는데요. 한국전력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0개 중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200개 중에서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테일주하고 함께 좀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차트를 조금 빠르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이거를 이제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연봉을 항상 보시게 되는데요. 월봉뿐만 아니라 연봉을 보게 되면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1년선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전에 90년대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최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2, 3년간 4, 5년간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제가 항상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항상 드리고는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하루 이틀 1, 2주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유의미하게 한 몇 년간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전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수주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5만 원대까지도 향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 길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분석 자세히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올해도 견조한 실적 낼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의 리포트들 방금 좀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안정적인 선작을 기록하며 성장세 유지할 전망인 휴젤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주가 전망부터 핵심 포인트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변동성 이겨낼 실적이라는 제목의 목표 주가 40만 원 유지했고요. 32만 원대 현재 주가에서 24% 가까이 상승률을 기대한 한국투자증권은 관세 폭탄 상황에서도 미국 진출하기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짚어냈는데요. 전년 대비 중국과 유럽향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익을 전망했고요. 또 미국 톡슨 매출은 378억 원으로 매출이 견조한 가운데 작년 3분기 선적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서 2분기 미출 수출화 기대감이 높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하기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얘기하는데요. 의약품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톡신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인상 리스크는 닥시파이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도 소비 심리가 약화한다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는 톡신을 선호하는 기조가 강해질 거라고 봤습니다. 관세 자체로도 파트너사 부담이라서 휴젤 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과연 견조한 매출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월드 클래스로 진화 중이라는 현대로템의 주가 11만 원 8천 원으로 유지했고요. 상승 여력 30%로 봤는데요. 어제 방산주가 조금 빠졌는데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5,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87.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업종 내 최고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디펜스 솔루션 부문에서 폴란드와 중동 시장의 활발한 수출이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폴란드와 중동을 중심으로 K2전차와 K9 자주포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현대로템은 방산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폴란드와는 K2전차 180대 규모의 2차 계약 체결이 임박했고요. 또 루마니아 및 기타 유럽 국가로의 추가 수출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현대로템은 방산 부분에서 뛰어난 실적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또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데요. 앞으로의 행보 계속 지켜보시죠. 그럼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한택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난달 상장한 회사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플랜트용 그리고 산업용 가스, 암모니아, 수소를 저장하는 이런 탱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LNG 이런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대표적인 LNG 프로젝트 수혜를 갖고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기 때 납품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에 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3분의 2 정도 되돌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다음 눌림에서 3분의 2 정도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의 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장에서도 저점 기회로 보고 들어갈 자리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33,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택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웬 철강주 넥스틸을 좀 갖고 왔어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다. 그래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린 이유는 이번 주에 상호 관세 이제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즉 LNG 가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제 방위비 협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LNG 가스가 이번 주에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니까 상호 관세를 좀 낮출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유력하게 좀 꼽힐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앞으로 이제 가스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좀 나와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솔트룩스에서도 거래량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래량이 좀 나오고 나서 쉬는 자리를 항상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3월 4일하고 3월 5일 날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일전에 있었던 물량을 모두 소화해주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좀 조정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는 이슈가 있고 특히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는 자리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 한택 그리고 넥스틸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간밤 뉴욕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그래도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1.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모두 상회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공시를 통해 올해 전망을 내놨죠. 매출 30조 원에 영업이익 3조 원을 전망하면서 예상 상회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유상증자 규모도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해당 뉴스들이 그간 위축됐던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 9시 개장 이후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공략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